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오늘부터 말일까지 오른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터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안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JD 부장부서 2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인플레 6개월 둔화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4%, S&P 500 지수는 0.34%, 다우존스 지수는 0.6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오늘서부터 말일까지 오른다면 어제는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6.5%로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온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 20만 5천 명이 나오면서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CPI는 예상치와 부합인데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줄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악재인가 하는 생각을 시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지표에서 주거비는 올랐으나 나머지 서비스 지표가 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회복을 했습니다. 주거비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만큼 금리를 본격적으로 작년 1월서부터 올렸으니 올해 중반 이후는 주거비도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이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애플도 125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CPI 발표 앞두고 132달러까지 올라왔으니 어느 정도 CPI는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실적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일은 2023년 2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애플이 오른다면 시장은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애플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말까지 애플이 떨어진다면 애플의 어닝 쇼크를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고 어닝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어닝을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닝일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것인지 쇼크가 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닝일에 주가가 급락이나 급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애플은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특성상 어닝을 다루는 방법 때문이죠. 애플은 일단 과도한 악재를 미리 흘림으로써 어닝 쇼크 수준으로 주가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닝일 당일에 보다 좋은 지표와 가이던스를 발표함으로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게다가 미국은 어닝 쇼크 수준의 지표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닝 전에 한번 주가를 떨어뜨리고 어닝을 맞습니다. 지난 3분기 어닝일 전에 엔비디아가 악재가 있다고 해서 급락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 지금까지 애플이 나쁜 뉴스를 발표하지 않았으니 큰 어닝 쇼크는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포지션은 애플 60%, 달러 40%이고요. 애플 최고점 182.01달러입니다. 118.3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10% 매수고요. 장중 기준입니다. 145.61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V자 반등으로 100% 매수입니다. 종가 기준이죠. 마이너스 3% 끝나는 시점은 2022년 12월 1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3년 1월 16일인데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1월 17일 화요일 장 종료 시간입니다. 종가까지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올인입니다.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난번 일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 일이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기간 만료죠. 한 달 플러스 1일로 끝이 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다시 비율대로 매도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때 애플이 약 147달러 정도에 들어갔는데 154달러 정도가 이제 V자 반등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한 달 플러스 1일이 끝나서 147달러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가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리밸런싱으로 10%를 팔았습니다. 이후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서 결국 50%를 약 135달러 지점에서 판 경험이 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만료이고요. 하나는 V자 반등입니다. 기간 만료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플러스 1일이 지나도록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올인하는 것이고요. 공항은 이제 두 달 플러스 1일이죠. 그리고 8거래일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자 반등인데요. 바닥에서 두 구간, 즉 10%가 오르면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127.41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10% 올라가는 145.61달러 여기가 넘어가야, 종가가 넘어가야 이때 이제 올인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에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3% 끝 기간 매뉴얼과 V자 반등 매뉴얼 비교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고 총 9번의 종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분석한 결과 V자 반등과 기간 만료 중 더 빠른 것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득이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9번 중 8번이 V자 반등이 기간 매뉴얼보다 더 빨리 와서 대부분 V자 반등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는. 그리고 V자 반등이 대부분 이득이었죠. 뭐 가끔 기간 만료가 이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V자 반등보다 기간 매뉴얼이 더 빨리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11월 위기인데요. 이때는 기간 매뉴얼이 V자 반등보다 약 일주일 정도가 더 빨리 왔고요. 수익률은 약 0.3%로 미미한 수준의 이득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즉 기간 매뉴얼로 들어갔는데 올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V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다음 주 화요일에 예를 들어서 133달러 정도의 애플이 이제 종가로 맞췄다고 칩시다. 그래서 현재 40달러 40%가 이제 달러이죠. 달러 40%를 올인을 해서 애플 100%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싸게 사는 거라 좋은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V자 반등은 145.61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이 이제 132달러 정도 되는데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133달러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133달러 정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V자 반등이 145.61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싸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5% 정도 싸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145.61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또 떠서 또 한 50% 정도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또 생겼다고 칩시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지난번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기간 매뉴얼을 아예 없애버리고 V자 반등만이 나스닥 마이너스 3%의 종료 시점으로 볼 것입니다. 즉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올인, 그리고 공항이라면 두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올인, 그리고 8거래일 상승 이후에 올인이라는 기간 매뉴얼은 공식 폐기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기간보다 가격으로 종료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면 그 기간보다는 가격이 올라와서 이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스닥 마이너스 3%는 V자 반등으로 끝났을 때 대부분 이득이었고, 그리고 9번 중에 8번이 V자 반등으로 끝났을 만큼 V자 반등이 훨씬 더 나스닥 마이너스 3% 끝나는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번째는 V자 반등만 남기 때문에 매뉴얼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닥에서 10%가 올라오지 못하면 아직 상승 추세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다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뭐 수수료 등을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있죠. 기간 매뉴얼을 없애고 V자 반등만 남겨놓았을 때는 무조건 바닥에서 10%가 올라야 올인하기 때문에 더 싸게 사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매뉴얼을 수정하려는 것은 안전한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기간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이번에 상황을 보고 기간 종료를 매뉴얼로 남길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오늘부터 말일까지 올인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